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2-45 동북권 통합돌봄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22-45 동북권 통합돌봄센터 건립입니다. 동북권에는 고령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가 높은 데 반해 보건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2층인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여 동북권 통합돌봄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499번지이고 대지 면적 1463제곱미터, 연면적 1968제곱미터로 예상 사업비는 46억 8천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49%, 시비 51%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등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45 동북권 통합돌봄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및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일 의원님. 동북권 돌봄센터를 이전하면서 이 보건소도 이전하는 거예요? 그 보건소에 지금 통합 돌봄센터가 있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이상일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통합 돌봄이 동북권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지금 이전을 해서 1층에는 보건지소를 놓고 2층에는 그 사무실, 상담실 등을 두고요. 3층 증축을 통해서 중간집하고 커뮤니티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죽산에 우리 이제 행정 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이제 건립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을 해서 안 짓고 그 지금 저 복지센터 거기다 하신다? 네, 동암성 복지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증축을 통해서. 근데 왜 어차피 거기나 위치도 비슷한데. 그래서 네.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이전할 그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요. 뭐 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반발도 심하던데. 예, 그 인근입니다. 인접해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는 뭐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 뭐 이런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동북권이지 이게 이제 죽산권 아니에요. 거기 뭐 3주에서 1주에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런 그래서 내가 얘기는 보건소 이런 저거를 이제는 그 옮기는 사항은 어차피 죽산면에 이제 행정타운을 새로 짓는데 같이 걸리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거지. 괜히 또 지금 복합 우리 어디야 저기 죽산 우리 복지센터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죽산 보건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센터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네.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근데 지금 위치는 거기 아니에요 지금 센터 보건소에. 아, 거기가 아니고요. 동안성 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새로 뚫린데. 아니 거기는 안 한데 예, 거기를 활용할 겁니다. 거기를 활용했는데 지금 이게 센터가 지금 죽산 보건소에 있는 것 같은데 통합 돌봄 센터가 지금 죽산 보건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통합 돌봄센터는 있는데 그 기능을 확정을 하려면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디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머무르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집 형태로 해서 보건지소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집 형태로 해서 좀 거동이 가능하실 때까지 중간집에 머무르셨다가 댁으로 돌아가시는 거, 이런 중간집 형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그러면 저 3층에다 새로 이제 건물을 짓고 이거를 1층에다 놓고 지금 뭐 주민센터 이런 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예 그냥 새로 짓는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린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는요, 1층에는 지금 현재 죽산 보건지소를 1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2층에는 각종 사무실하고 교육실, 또 상담실, 조리실까지 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중간집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이 다치신 분들이 중간집 형태로 해서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치유될 때까지 일정 부분 치유될 때까지 머무르시게 한 후 그 후에 자택으로 돌아가시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한다 그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낙상을 하셨다거나 그러면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댁으로 들어가시면 또 다른 다치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어느 정도 되실 때까지 취사 정도 이런 거동이 되실 때까지는 중간집 형태로 모셨다가 댁으로 귀가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성에 지금 2군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우리 저 양성에 하나 있고 지금 치매 말고 경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카네이션을 이게 비슷한 건데 카네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뭐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잠자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요. 카네이션 하우스는 공동 거주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케어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 뭐 복지사나 무슨 여기 자니까 그래서 1층에 보건지소를 1층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카네이션 하우스 그거 보니까 뭐 엄청 저기던데 뭐 복지사에다가 또 무슨 뭐 자격증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패자기로 해가지고 그냥 저긴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뭐 이제 이제 준 의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네.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가 아래에 들어가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또 의료생협하고 또 MOU를 체결해서 그 자원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냥 새로 1층, 3층을 지면은 주민자치센터나 지금 동아리 센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네요.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위로 올라가고.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는데 그 시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겁니다. 새로 짓는 센터로. 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럼 뭐하러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공간이 있는데 뭐하러 또 3층을 해놓은 거라고? 아니 지금 중간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집을 3층으로 증축해서 중간집을 3층에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네, 판인석 의원님.
꼭 필요한 사업인 건 맞고 해야 될 사업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주민들과의 그 마찰이 문제인 거예요. 현재 그건 어떻게 잘 조정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동안분성 복지센터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들이 없으세요. 다들 환영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게 죽산면 사무소를 이전함으로 해서 이제 죽산의 중부마을 분들하고 일부 상인회에서 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을 하세요. 찬성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마을 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솔직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면사무소가 있는 게 상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지금 면사무소의 기능이 어차피 방문의 기능이 이제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새로운 저희들이 공유재산이지만 매각을 통해서 그 지역 그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느냐 이런 토론을 많이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넣은 이유는 지금 농촌 협약이 4월 중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시설 배치도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서류들이 다 필요해서 넣고 있는데 향후에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주민들끼리 또 마찰이 심해요. 서로가 또 이거로 인해서 또 싸우더라고요. 나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조율하시는 거는 여기 계신 과장님의 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기를 이제 바꾸시는 거잖아요. 커뮤니티 센터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3층으로 이제 올리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잘 구조 개선을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지금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기하고 올해 본 예산에 일부 편성했던 죽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걸로 보면 됩니까? 농촌개발팀장 최홍호입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 다음 달 지금 바로 농촌협약 지금 예정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최소한 기본 얼개가 좀 나왔으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공유에서 계속 붙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이제 이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야 뭐 서면 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담회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생각 못 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공유사에 지금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중기 반영된 거나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일부 예산 국토비 반영된 거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 취지의 사업 성격의 취지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럼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의회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협약 체결된 이후에 보고를 드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협약 체결이 원래 1월 달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체결이 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또 우리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이게 점점 늦어지면서 계획 수정이 중간중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농촌 협약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율이 70%라고 애초에 설명하지 않으셨었나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49대 51 이렇게 지금 그 예산 배분을 표기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분은 농촌 협약에 대한 그 보조 비율은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성은 있지만, 근데 그 협약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뭐 축산 면사무소 같은 경우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 계획 있는 가운데 어차피 시비를 추진해야 될 부분을 우리 협약 사업비를 덧붙여가지고 좀 더 그 효율적인 사업을 꾸미자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우리 그 면총사 이전 부분이 애초에 계획이 없다가 그거를 지금 농촌협약 사업으로 가지고 오면서 믹스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증가되고 하니까 각 구체적인 사업별로의 배분율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초에 그 시비를 추진하면 어차피 그 사업비는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면 시설 이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를 통합으로 묶어서 지금 복합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우리 동북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게 된 겁니다. 네, 취지는 일단 알겠고 일단 지금 커뮤니티 센터 부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거니까 요거에 일단 한정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그 보건소를 이전을 해갖고 증축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 보건, 통합 뭐 이 부분을 같이 한 건물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게 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그 단기 입주형 여튼 뭐 그 재활주택 중간집을 집어넣고 뭐 등등등 했잖아요. 결국에 이게 뭐 추진이 되어지면은 향후에는 여튼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그 시설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동북권 지금 시민들의 전체적인 그 건강 행태 뭐 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특성에 맞게 여튼 뭐 주로 이제 농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골격계 문제라든가 이제 만성질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그 사업 그리고 재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좀 전체로 그 이게 구상될 수 뭐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애초에 좀 사업 첫 단계부터 여튼 그 보건사하고 매우 긴밀하게 지금 좀 협의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좀 생각을 드립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보건소하고 이 계획 수립하면서 네. 저희들이 그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관련 그 시설을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그 벤치마킹을 3회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어떤 건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뭐하라. 지금 이거하고 동시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농촌 협약 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 그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스탁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저희들이 예산 설명드릴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발주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또 다른 조직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네. 통합 발주를 해야 되겠죠. 네, 통합 네. 발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업비 검토를 해봤을 때 농촌공사에다가 위스탁 체결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또 그 좀 절감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타 지역 뭐 예를 들은 건 지금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보다는 좀 더 숙련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위스탁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예, 여튼 뭐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부 결정을 하셨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2-45 동북권 통합돌봄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센터 건립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죽산면은 주민들의 수요 대비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가 풍족한 동지역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질 좋은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793-1번지 1원이고 토지 면적 148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5,800제곱미터의 지상 4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74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등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5호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위원님. 여기 면청사 이전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그 면청사 이전은 지금 그 지역별로 면청사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보고 저희 그 협약하고 컨비네이션 시키는 게 정말로 효과적이라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죽산 면청사 신축이 몇 년도 몇 단계 사업으로 잡혔었나요? 일단은 이게 지금 2022년에서 지금 중기 계획 안에 죽산 면청사 그 설립에 관한 거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면청사별로 그 안전 진단을 하고 네. 이제 순서를 그 정원가에 보면 지금 삼죽 서운 다음에 순서는 죽산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어떤 예산 측면에서 네. 바로 시작할 이 회계과에서 네. 시작할 단계는 아니라서 저희는 네. 그 재정 계획이나 뭐 이런 어떤 절차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농정과에서 이 복합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무슨 들었죠? 죽산 농촌수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여러분이 중기에 담은 것은 15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안만 보면 지금 죽산만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만 274억, 앞에 커뮤니티 케어에 46억 8천, 이거 전부 합치면 320억이 넘잖아요.
중기 계획에 반영했던 거에 2배가 넘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잡은 게 그 저희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을 때는 일단 농촌 협약 사업만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계획 세우면서 여기 그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도서관과에서 별도로 그 국기 사업을 신청해서 컴비네이션 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 협약 사업이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겁니다, 네네. 의원님. 지금 농림부 자체에서도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복합화 시키지 않으면 그 앞으로 농업 농촌이 힘들다. 그리고 복합화 시키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각 부처 거를 계속 컴비네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여튼 그 서비스 뭐 행정을 포함해서 서비스 기관 자체가 통합, 특히 이제 면 단위는 통합형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잘 좀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저기 뭐야 그 이번에 공유산 지금 올리시면서 전부 중기에 반영해갖고 다 표시해갖고 오셨고 문제가 전혀 절차의 문제가 전혀 이제 없는 것으로 여튼 이제 판단을 하게끔 지금 문서를 작성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애초에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2022년부터 5년 안에는 죽산면 청사 부분에 대한 설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농촌협약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지금 주간 부서에서는 청사 이전 앞으로 여튼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끌고 와갖고 지금 믹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올라가고 등등등. 지금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빚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가 중기 반영 예산의 2배가 넘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서 어떻게 의회 진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사전에. 더군다나 중기 변경이 지금 올리신 것도 아니고. 저 의원님, 저 예. 농촌개발팀장 최홍입니다. 아니 일단 잠깐만요.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적어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단 핵심적으로는 일단 통합형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여튼 위치 선정의 문제예요. 뭐 앞서 안건을 여튼 심의하면서 이제 그 정부권 의원들이 일부 좀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여튼 이걸 좀 보면서 어차피 지금 보건소가 커뮤니티 센터 쪽으로 여튼 그 빼는 걸로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으니 보건소하고 지금 면청사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하면 굳이 이거를 별도의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건지수 나가게 되면 거기도 비교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체 여튼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얼마 정도 뭐 나오는지는 잘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럼 현재 면청사 부지에도 실제 여튼 우리 그 행정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좀 들었고, 다만 여기 우리 좀 그 지도를 보니까 진짜 허 발판이더라고요. 여튼 거기 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거기 한 474세대 공동주택이 일단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 뭐 계획 승인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학구상가 아파트 사업이 그렇지만은 실제 여튼 뭐 그 인가가 나더라도 착공부터 뭐 완공까지의 시점은 늘 이렇게 뭐 딜레이 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뭐 언제 준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로 여튼 그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옆에 지금 그 우리 그 행정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 그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교통편이나 대중교통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차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적 관점 속에서는 그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옮겨가는 신축 부지 자체가 뭐 주민 편의성을 좀 도모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좀 양호하다거나 뭐 실제 지금 도시계획이 그쪽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시설이 이후에 새로운 개발 여건을 유인할 수 있는 뭐 기재가 될 수도 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제가 듣기에도 뭐 플래카드도 붙고 상인회나 등등 해갖고 반대 의견 표출하면서 뭐 시장의 면담도 제가 뭐 했다는 일단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지금 갈등 양상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굳이 왜 일단은 현재 면청사 부분에 대해 한 활용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 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면청사 부지를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그 면청사 부지가 지금 그 도로보다 약간 높습니다. 네. 높아가지고 그걸 절도한 다음에 거기다 그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부지가 좀 작습니다. 절도까지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 주차 어차피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차량이 없으면 그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지가 적은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미래를 보고 좀 더 부지를 넓게 잡고 그리고 죽산 시내뿐만이 아니고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접근성을 좀 담보해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상하시는 커뮤니티 센터 연면적 대비 지금 그 기존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협소하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 계획에 보면 지금 저희들 면적으로 보면 지금 부지의 3분의 1 이상의 옆에 그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수용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춘 연면적 5,800제곱미터 지금 일단 계획을 잡으셨는데, 네. 여튼 지금 현 보건소하고 청사 부지로는 그 5,800제곱미터를 충족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5,800제곱미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통합돌봄하고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면 이게 뭐 저희들의 계획만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고 이게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1죽이나 3죽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차면 확보도 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도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추진 방안하고 사실 그동안 이제 도보로 이용했었던 기존에 거기 뭐예요? 시내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건 뭐 여담인데 중부마을에 계신 분들, 중부마을 이장께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중부마을 이장께서는 반대하셨는데 외곽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기 불편한데 꼭 여기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또 대다수셨어요.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서 충분한 대화로 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뭐 아까 반인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저희들이 여론을 갈라놓는 건 저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변경 가능한 부분은 그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장소 변경의 여지를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는 아니죠. 말씀이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농촌협약이 4월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비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공리산 심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네. 만일에 지금 죽산면 사무소 청사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밑에 뭐 지하 주차장을 뭐
좀 충분히 판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또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사업비처 측면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면청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 그거 합쳐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죽산이 동북권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농업농촌 이 소멸돼가는 위기에 있는 농업농촌 지역이 아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주민 편의시설이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 부지가 그러면 시민 접근성이 더 양호하다고 훨씬 판단하신 양호합니다. 거예요?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2022-5 죽산면 행정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6호 일중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22-6호 일중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입니다. 일중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일죽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동, 재활, 훈련이 가능한 헬스케어와 커뮤니티 공간이 복합된 일중면 주민건강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중면 송천리 253-1번지 일원으로 토지 면적 2,989제곱미터에 연면적 1,112제곱미터인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하며 총 사업비는 70억 8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등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6호 일중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상순 의원님. 예, 우리 이 일중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중기의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지금 반영하신 그 사업에 대한 기초계획인 것이죠. 그럼 애초에 지금 중기 반영 때보다 지금 이것도 3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인 건데요. 농촌개발팀장 최호입니다. 지금 증액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사업 위치가요, 일종 면사무소 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일종 면사무소 부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축 당시에 부지를 너무 협소하게 잡다 보니, 지금 와서 주차난도 심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쪽에 지금 신축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설, 또 그 기존 면사무소랑 같이 복합화해서 거점 지구 내에 위치를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요 토지 매입비가 여기가 일종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토지 매입비만 2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네. 요거는 사실 안성시 공공청사 부지로다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성시 시비로다가 추가로다가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지금 토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셨던 거였군요. 이 기존에 이제 면사무소 기능 강화하는 측면은 안성시에서 부담할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다가 일반 농산 어촌 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 부분은 건물 신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성시 사업하고 농림부 사업하고 복합화해서 같이 추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중기 때 지금 판단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면청사에 들어가 있는 보건소하고의 연계성이나 이런 거 고려해갖고 지금 바로 옆부지로 지금 선정한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수평 증축해서 기존 면사무소 기능 강화하고요. 보건소의 재활치료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복합해서 같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예, 여튼 예방적 측면에 여기도 좀 어르신들이 많아서 재활 기능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여튼 공간을 확보해서 서비스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6호 일중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재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